안녕하세요. 오목조목팀 서수연, 오상아, 이건희, 이서연입니다. 저희는 객지지향 프로그래밍 시간에 기술 세미나 주제로 오목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C++은 게임이나 그래픽스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엔 C++ 이론만 배우기에도 시간이 빠듯해서 이번 기회에 기본 개념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오목게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C++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찾아보니 지뢰찾기, 미로, 빙고 등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게임 중에서 오목이 코드 구현을 보여주기에 좋아 보였고 2인용 게임이기에 만들고 나서 직접 플레이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만들어진 오목 게임을 실행한 후 세부적인 코드 설명, 개념 설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팀이 만든 오목 게임을 해보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해 봤는데요. 여기 플러스플러스로 돼 있는 이 판이 오목판이고 오른쪽과 밑에 쪽에 0부터 17까지 숫자가 써져 있죠? 이게 좌표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있는데 자신이 놓고 싶은 위치에 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네, 여기 플레이어 1 착수할 위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로 가로 순으로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10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점이죠. 그럼 숫자 5를 치고 10을 치고 엔터를 치면 여기 놓아지게 됩니다. 처음 플레이어 1은 흑돌부터 시작을 하고 플레이어 2는 백돌 이렇게 계속 순서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실행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로로 플레이어 1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어 2는 10,11 이런 데에 놓게 해주고 엔터. 여기다가 놔줄게요. 플레이어 1은 5,11 플레이어 2는 그냥 아무 데나 놔볼게요. 3,5 이렇게 두면 여기 놔지죠. 그 다음에 5, 여기에 두려면 5,12 플레이어 2는 아무 데나 그 다음에 5,13 아무 데나 둘게요. 자, 이제 흑돌이 하나만 더 두면 플레이어 1이 이기는 거잖아요. 한번 더 볼게요. 5,14 주면 이제 플레이어 1 승리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오목 게임의 룰처럼 5개가 나란히 줄을 서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로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모두 다 구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일단 실행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목 코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헤더 파일 하나와 소스 파일 하나, 메인 CPP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요. 헤더 파일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include iostream, include windows.h,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서 include windows.h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줄이 떴어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윈도우즈 SDK 이게 안 깔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고 이게 설치되는 과정이에요. 설치를 해줬더니 이렇게 빨간 줄이 뿅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빨간 줄이 뜨신다면 이 윈도우즈 SDK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오목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private 멤버랑 public 멤버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private 멤버는 오직 클래스의 다른 멤버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멤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이 코드에서는 착수할 위치 XY랑 보드판 세로 가로가 private 멤버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public 땡땡 돼 있는 거는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개 멤버로 클래스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목 함수 선언해주고 플레이어 1이 흑돌을 둘 위치 설정 함수 play A 함수로 만들어줬고 플레이어 2는 play B 승리 조건은 win
보드판 드럼앱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생성자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오목함수 선언, 생성자에서 초기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생성자는 이 오목, 노란색 글씨 돼 있는 오목입니다. 생성자는 클래스의 객체 생성 시에 private 멤버를 초기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다 초기화 시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클래스랑 똑같이 정의를 해서 오목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얘네는 반환형이 선언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멸자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 이렇게 물결이 붙는 거를 소멸자라고 하는데 얘네는 객체 수명이 끝났을 때 객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코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 이중 포문을 써줬고 보드를 -1로 초기화 시켜줬어요. 여기서 이유가 플레이어 1을 1, 플레이어 2를 2로 설정을 해두었는데 뒤에 코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1이랑 2가 아닌 다른 숫자로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1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x, y를 0으로 또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1 흑도를 둘 위치 설정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play a 함수로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플레이어 1 착수할 위치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입력을 받고 흑돌이 착수를 하면 -1을 1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플레이어 1 흑돌에 대한 거는 1이라고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보드판 -1에서 1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로 잘못된 위치에 두었습니다. 다시 두세요를 출력하게 했는데요. 이미 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출력될 수 있게 해서 플레이어 1이 다시 놓을 수 있게끔 플레이 A를 다시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플레이 B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아까는 -1을 1로 바꿔줬는데 여기는 -1을 2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번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승리 조건인데요. win 함수를 써주었습니다. 플레이어 1의 승리 조건과 플레이어 2의 승리 조건으로 나누어 주었고요. 저희가 오목을 할 때 보면 가로로 5개에서 이기거나 세로 대각선, 반대각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코드도 똑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짜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세로고 I, 그리고 J, 뒤에 있는 게 가로를 뜻하는데요. 가로 5개 연속인 경우 이기는 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J 가로를 1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짰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세로, 뒤에가 가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로를 1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짰고요. 대각선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IJ 둘 다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이 반대각선인데요. 반대각선을 포문을 따로 빼준 이유가 여기 보시면 int j는 4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있던 포문은 int j가 0부터 시작해요. 왜 4냐? 그걸 궁금해하실 텐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5개가 놓이게 되면 반대각선은 이 방향이거든요. 만약에 돌이 이렇게 놓이게 삐져나가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 설정을 이렇게 4부터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 범위는 가능하도록. 근데 이렇게 대각선이 내려가면 세로 같은 경우는 1씩 증가를 하지만 가로 같은 경우는 17, 16 이렇게 되면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코드에서도 세로는 증가하게, 가로는 감소하게 뿔마 형태로 가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각선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플레이어 2도 승리 조건이 비슷한데 아까는 1이었다면 2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드판 그리기는 드럼앱 함수를 이용을 했고 화면 클리어 함수 시스템 CLS를 해주었습니다. 보드판 숫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중포문과 if문을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격자 무늬와 흑돌, 백돌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if문을 또 써주었습니다.
다음에 메인 함수로 가보면 include header.h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t main 흑돌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turn을 1부터 시작을 했고요. 게임을 하고 불러오고 draw map까지 불러오고, 무한 루프 while문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turn은 1일 때는 흑돌을 뜻하고 2일 때는 백돌을 뜻합니다. 여기서 play A 함수를 불러와 줬고, 아까 player 2는 play B였죠. play B를 불러와 줍니다. 드라마 함수는 보드판이기 때문에 둘 다 불러와 주고요. 여기서 turn 뿔뿔을 해주는 이유를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서 1일 때 흑돌이었는데 플러스 1을 해줘야 2가 되잖아요. 그래야 백돌 turn이 되기 때문에 뿔뿔을 해준 거고, 만약에 2일 경우에는 흑돌 turn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게임 win 함수를 이렇게 빼주었고요. 그러면 루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에 사용된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자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 내부에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있고, 클래스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클래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클래스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 클래스를 뭐라고 부를 것인지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괄호 R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접근 제어 지시자로 멤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어 지시자는 클래스의 특정 멤버에게 접근 가능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가지가 있는데요. private 멤버는 해당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protected는 해당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public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언하고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선언에서는 클래스를 설계한다고 보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정하고 어떤 접근 제어 지시자 아래 어떤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들어갈 것인지를 구상합니다. 클래스 구현에서는 선언에서 구상한 멤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선언과 구현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멤버의 내용을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한편 멤버의 내용이 1000줄쯤 된다면, 클래스 내에 멤버의 내용까지 적는다면 클래스의 구조와 내용을 매우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클래스의 선언과 구현을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클래스 외부에서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어떤 클래스의 멤버 함수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함수 이름 앞에 클래스 이름과 콜론 2개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콜론 2개를 범위 지정 연산자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클래스 선언부는 헤더 파일에, 구현부는 소스코드 cpp 파일에 헤더 파일을 샵 include로 불러와서 작성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ar 헤더 파일에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car cpp 파일에서 클래스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car이고, private 지시자의 멤버 변수 2개와 public 지시자의 멤버 함수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get fuel 함수만 헤더 파일에서 정의를 했고, 다른 함수는 cpp 파일에서 따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외부에서 멤버를 구현할 때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붙여야 했는데, 범위 지정 연산자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범위 지정 연산자는 서로 다른 범위의 식별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식별자는 변수, 함수, 객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별자 앞에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붙이면 그 식별자는 그 클래스의 멤버라는 뜻이 됩니다. 예제에서 setfuel이라는 함수, 즉 식별자는 car 클래스의 멤버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위 지정 연산자는 대표적으로 이름 공간에서도 사용되는데요. cout과 cin, end of line 등은 std라는 이름 공간 안의 객체이므로 std와 범위 지정 연산자를 앞에 붙입니다.
객체, 즉 인스턴스는 클래스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생성자를 멤버 함수로서 정의할 수도 있고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과 생성할 객체 이름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여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 멤버에 접근하고 싶다면 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카 객체의 setfuel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면 카.setfuel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카 객체의 멤버 함수인 setfuel과 오일링을 호출하여 멤버 변수 fuel의 값을 0과 100으로 바꾸고 getfuel을 호출하여 fuel의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const와 const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nst는 변수 등을 상수로 선언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const를 이용하여 선언한 변수는 값을 한 번 초기화하면 다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141592로 이어지는 파이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다면 변수 값이 변해서는 곤란하겠죠. 따라서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멤버 함수 또한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const 함수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멤버 변수를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수는 없습니다. const 함수는 이렇게 함수 선언 뒤에 const를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const 함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getfuel 함수는 멤버 변수 fuel을 변경하지 않고 반환만 했기 때문에 잘 실행되지만 setfuel 함수는 fuel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const 함수가 아닌 함수를 const 함수에서 호출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const 함수가 아닌 함수는 멤버 변수를 변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멤버 변수를 바꾸지 않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all 펑션 함수의 const 멤버 함수 function2는 const 함수가 아닌 function1을 호출할 수가 없으므로 아래 코드는 에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배열 중 2차원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배열이 인티저를 요소로 가지는 것처럼 배열이 배열을 요소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원이 선이라면 2차원은 면이듯이 1차원 배열은 요소가 단순히 줄지어서 있다면 2차원 배열은 열과 행의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은 자료형과 배열 길이 하나로 선언하지만 2차원 배열은 두 개의 배열 길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길이는 2차원 배열의 길이이고 두 번째 길이는 2차원 배열의 요소로 들어가는 배열의 길이입니다. 즉, 어레이 3, 4는 길이가 4인 배열을 3개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길이는 행의 개수, 두 번째 길이는 열의 개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배열은 행이 4개이고 열이 6개이므로 어레이 4, 6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원 배열의 인덱스는 2차원 배열을 행과 열로 나타냈을 때 0부터 시작하는 행번호와 열번호를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번째 행, 0번째 열에 있으므로 0, 0이 되고 만약에 인덱스가 2, 4라면 두 번째 행, 네 번째 열에 있는 요소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제인데요. 코드에서 행번호 플러스 1은 단을 의미하고 열번호 플러스 1은 단에 곱하는 수를 나타냅니다. 배열의 관점에서 보면 배열 구구단은 크기가 9인 한 단을 포함하는 배열을 9개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C++에서 만든 오목의 코드와 거기 사용된 개념과 예제였습니다. 영상 속의 예제는 다음 링크를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